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3급 한자 학습편 제17강 7번 땅과 산과 밭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불살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에 불이 나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불살소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불화변에 너풀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불화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너풀요의 뜻을 나타내는 여임금요를 결합하여 불살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임금요는 사물이 높고 우뚝한 것을 나타내어 너풀요에 우뚝한 오를 결합했습니다. 이 높다는 뜻이며 보기로 요요가 있고 중국 고대의 성군인 이를 여임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요순이 있습니다. 너풀요의 고자는 흙토의 흙토와 흙토를 합하여 땅 위에 흙을 많이 쌓아 올려 흙이 높이 쌓인 것을 나타내어 이를 높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이 너풀요의 고자입니다. 자원은 불사를 쏘는 불길이 높이 타오르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불사른다 또 불탄다는 뜻이며 보기로 소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불사를 쏘 불탈 쏘입니다. 다음은 새벽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이른 아침에 5시쯤 되었을 때 아직 이 동력 하늘에 해가 떠오르지 않은 그런 이른 때가 바로 새벽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새벽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해일변에 너풀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해일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떠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너풀요를 결합하여 새벽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새벽효는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날이 밝아오는 때가 일 새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효성이 있고 어두운 밤이 지나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듯이 생각이 떠올라 이 깨닫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효득이 있고 바른 마음을 깨닫도록 타이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효유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새벽효, 깨달을 효, 타이를 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불사를 쏘, 불타할 쏘는 불화변에 너풀요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불화는 불길이, 너풀요, 높이 타오른다는 뜻을 나타내서 불사를 쏘 그리고 불타할 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변에 불길이 타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불화변에 너풀요를 결합하면 불길이 높이 타오르므로 불사를 쏘가 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불사를 쏘, 불타할 쏘입니다. 다음은 새벽효입니다. 새벽효는 해일변에 너풀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아침 해가 너풀요 막 떠오르려 하고 또 어두운 밤이 지나서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기 무렵인 그때가 새벽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해일변에 너풀요를 결합하여 새벽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깨달을 효 또 타이를 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일변에 너풀요를 결합하면 새벽효가 됩니다. 훈과 음은 새벽효입니다. 다음은 언덕능 임금무덤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임금의 왕릉의 그림이 있습니다. 언덕능의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부변에 높은 고개 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언덕부변에 높은 고개 등을 결합하여 언덕능 임금무덤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높은 고개 등은 큰 흙덩이처럼 큰 흙덩이 륙입니다. 높이 솟아있는 산을 걸어서 넘어가는 길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높은 고개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언덕능은 산 언덕이 솟아있는 높은 고개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언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구릉이 있고 언덕처럼 높고 크게 만든 이 임금 무덤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왕릉이 있고 몰래 왕릉을 짓밟거나 욕하듯이 능욕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능욕이 있고 이 얼음빙변에 높은 고개 등을 결합한 능욕할 능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언덕능, 임금무덤능, 능욕할 능입니다. 다음은 무들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죽은 사람을 땅 구덩이를 파고 장사 지내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무들매 자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땅토변에 마을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땅토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마을리를 결합하여 무들매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들매는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산지에 묘지로 사용할 땅을 미리 정하고 마을에서 떠나보내어 땅속에 일 묻는다 또 묻힌다는 뜻이며 보기로 매장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무들매 묻힐매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언덕능은 언덕부의 높은 고개 등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산 언덕이 솟아있는 높은 고개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언덕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언덕처럼 크게 만든 임금의 무덤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왕릉능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능요갈 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덕부변의 높은 고개 등을 결합하면 언덕능이 됩니다. 훈과음은 언덕능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임금무덤능 그리고 능요갈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들매입니다. 무들매는 땅토변에 마을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토, 산 언덕에 묘지로 사용할 땅토, 땅을 정하고 마을리, 마을에서 떠나보내어 사람을 땅속에 묻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무들매 또 묻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토변에 마을리를 결합하면 무들매 묻힐매가 됩니다. 훈과 음은 무들매 묻힐매입니다. 다음은 송리 안리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저고리의 안쪽을 나타내었습니다. 송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오디를 상하로 분리하고 그 가운데 밭전과 땅토와 결합한 마을리 모양을 결합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오디를 상하로 분리하여 나타내고 그 가운데 누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마을리를 결합하여 송리 안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송리는 소못의 안쪽을 밭의 땅을 쟁기질하듯이 바느질하여 누빈 밭전의 땅토를 결합하여 마을리 모양이 되었는데 그 뜻은 누빈다는 뜻입니다. 누빈 곳이 옷의 일, 속도 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표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송리 안리입니다. 이 글자가 이 송리 안리의 속자입니다. 이 송리는 송리의 옷이를 변으로 구성한 글자로 옷이 변에 마을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자이고 또 속자입니다. 다음은 새싹묘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새싹이 밭에서 많이 돋아난 그림이 있습니다. 새싹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머리 밑에 밭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풀초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밭전을 결합하여 새싹묘, 모종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새싹묘는 초목의 씨앗을 밭에 뿌려 돋아난 이를 새싹 또 모종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묘목이 있고 식물의 모종에 비유되는 사람의 이 자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묘예가 있고 종종 이름으로 써서 삼묘족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묘족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새싹묘, 모종묘, 자손묘, 묘족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송리는 오디를 상하로 분리하고 그 가운데 밭전 모양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오디 소못의 그 안쪽을 밭전 밭의 땅을 쟁기질하듯이 누빈 옷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빈 것이 옷에 속인 것처럼 사물의 속 또는 안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을리가 밭전과 땅토가 결합한 마을리 모양이고 이 부분은 오디의 밑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디를 상하로 분리하고 그 가운데에 밭의 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마을리 모양을 결합하면 송리 안리가 됩니다. 다음은 새싹묘 모종묘입니다. 새싹묘 모종묘는 풀초머리 밑에 밭전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풀초머리 초목의 씨앗을 밭전 밭에 뿌리면 모종이 도단한 그 새싹이 모종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새싹묘 그리고 모종묘가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자손묘 그리고 묘종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돌아올 반 돌이킬 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선비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올 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반대 반의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반대 반의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돌아올 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돌아올 바는 길을 가다가 갔던 길을 다시 반대로 가는 것을 나타내어 일 돌아온다 또 돌이킨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반납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돌아올 반 돌이킬 반입니다. 다음은 판목판 인쇄할 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통나무를 톱으로 키워서 판자를 만든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판목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조각널편에 뒤집을 바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조각널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뒤집을 반 반대 반을 결합하여 판목판 인쇄할 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판목판은 조각널판지는 큰 통나무를 뒤집어가며 톱으로 켜낸 것이 일 판목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판목이 있고 판목의 칼로 글자를 새겨 이 인쇄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출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판목판 인쇄할 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돌아올 바는 반대 반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길을 갔다가 다시 반대로 반대 반 가는 것을 나타내어서 돌아온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반에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면 돌아올 반 그리고 돌이킬 반이 됩니다. 훈과 음은 돌아올 반 돌이킬 반입니다. 다음은 판목판 인쇄할 판입니다. 판목판 인쇄할 판은 조각널편에 반대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반대반은 뒤집을 반입니다. 그래서 조각널반지는 큰 통나무를 반대반 뒤집어가면서 톱질을 해서 켜낸 것이 판목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판목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판목에 글자를 새겨서 인쇄를 하였으므로 인쇄할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널판에 반대반을 결합하면 판목판 그리고 인쇄할 판이 됩니다. 다음은 배반할 반 배신할 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친구하고 같이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남몰라라 하고 혼자 달아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배반할 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절반 반에 반대할 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반으로 갈라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절반 반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반대할 반을 결합하여 배반할 반 배신할 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배반할 반은 나라나 윗사람이나 친구의 의의를 등지고 갈라져 나가 반대하는 편에 선 것을 나타내어 일 배반한다 또 배신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반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배반할 반 배신할 반입니다. 다음은 판매할 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가게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판매할 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조개패 변에 반대반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돈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반대반을 결합하여 판매할 판 장사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판매할 판은 상인이 돈을 주고 생산자에게 사들인 물건을 반대로 이문을 붙여 물건값을 받고 손님에게 이를 판매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판매가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장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외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판매할 판 장사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반할 바는 나라나 윗사람이나 친구의 의의를 등지고 갈라져 나가 그래서 반대 반이 절반 반이 갈라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갈라져 나가서 반대반 반대하는 편에 선다는 뜻을 나타내서 갈라져 나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절반 반에 반대반을 결합하면 배반할 반 그리고 배신할 반이 됩니다. 훈과 음은 배반할 반 배신할 반입니다. 다음은 판매할 판 장사판입니다. 판매할 판 장사판은 조개패 상인이 돈을 주고 생산자에게 사들인 물건을 반대반 반대로 이문을 붙여서 소비자 곧 손님에게 판다는 뜻을 나타내서 조개패 변에 반대반을 결합하면 판매할 판 그리고 장사판이 됩니다. 훈과 음은 판매할 판 그리고 장사판입니다.